네, 이어지는 순서는 기조연설입니다. 첫 번째 기소연설은 매경 미디어그룹 장대한 회장님께서 세계 경제 블록화 시대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대한 회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MBN의 장대환입니다. 기조연설이라고 보다는 뭐가 이슈인지 그런 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 한국경영학회, 원래 통합경영학회라고 불렀었는데 하계융합 학술대회를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무주 구촌동에서 시작한 지 벌써 25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39개 학회가 생겨가지고 내년에 아마 40개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영학회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반 거진 4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 중에 하나가 공급망의 붕괴가 되겠고 또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는 물론이고 AI 또 제조업의 그 첫 단계인 광물 채굴에서부터 많은 갈등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약간 퇴조를 하고 세계 각국이 블록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조업과 수출로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오픈 소사이어티에서 자꾸만 클로즈 소사이어티로 가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은 그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법에서 중국을 해외 우려 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여기에 질세라 게르마늄과 갈륨 등 희토류 공급을 차단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도네시아도 자기네 나라의 희토류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여건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수출을 했지만은 287억 달러에 해당하는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감을 했고 또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경제가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선이나 방산 같은 제조업이 수출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회복세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요새는 각국마다 블록화해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중국에는 팔 수가 없고 중국산 광물로 만든 배터리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 근처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사실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한미일 경제 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물론 시장 다변화를 꾀해서 또 틈새 시장까지 공략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또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 그 중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된다는 소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상반기에 이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여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신문에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능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능 경기 대회. 2013년에 약 946명이 참여를 했는데 2023년에 459명으로 줄어서 10년 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는 금융 도금 또 제조업의 근간이 될 중소기업 경쟁력 또 기초 소재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제조업을 들고 나왔나? 요새 인공지능이 큰 문제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이나 관광 산업에 주력한 국가들은 외부 변수에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국력을 원하는 나라는 반드시 튼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의 가치는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약 1억 2천만 원으로서 서비스업의 2배에 해당합니다. 약 50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서 수출의 84%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제조 강국이 곧 패권 국가였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 달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크게 융성하자 중국의 국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경제 구조를 제조업에서 금융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시기에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마이너스 10%대까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자랑, 롤스로이스, 벤틀리, 랜드로버 등 자동차 메이커를 줄줄이 해외에 매각하면서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불과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나 장비, 대형 여객기들은 아직 못 만들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조선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LNG 운반선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불란서 기업 GTT에 막대한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제조업은 AI와 로보틱스로 도약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 모든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AI에 의해서 최적화되고 불량률이 낮아지고 설비 공장이나 공장 내 사고도 줄게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공정 솔루션을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 공장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미 독일의 지멘스, 스위스의 ABB 같은 기업은 이 솔루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못 틀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산은 지금 퀀텀 컴퓨터를 응용을 하고 또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주 분야에서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 컴퓨터를 응용하는 문제가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도와줄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산업 기반이 필요하고 물류, 금융, IT, 인프라 등 여러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산이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기에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울산, 경상남도, 다시 말해서 부울경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 벨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인구를 다 합치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우리가 불평을 하지만은 약 8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가는 거대한 지역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 포항의 철광과 배터리, 또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 다시 말해서 부산은 지금 혁신적인 IT 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제조업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도약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과 물류, 또 문화와 관광까지 합치려는 야심찬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또 지금 한국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것은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양대축 얘기를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메트로폴리탄 서울이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인구를 넘는 엄청난 결집력을 서울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결집력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부산은 지금 2030년 엑스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의 대전과 2012년 여수에서 엑스포를 열었지만은 이거는 개최국이 전시관 비용을 부담하고 규모도 작은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인 엑스포를 한번 유치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 효과, 유발될 경제 효과만 약 61조 원, 또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부산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도 생깁니다. 최근에 잼버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잼버리는 4만 3천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면은 부산 엑스포는 엄청난 경제 효과를 유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에 창립을 해서 올해 67주년을 맞는 국내 최고의 성장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이신 경영학회 교수님들 또 학자님들 이런 노력을 많이 해줘서 항상 고맙고 또 그분들의 혁신 역량이 2023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하리라고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부산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대한 회장님의 훌륭한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